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 정도 있어봤고요. 13개요? 진짜요? 네. 뭐야? 좀 약간 사기캐 같은.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지금 있으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빌딩 지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저희 이제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우리 사람북닷컴 그리고 생각대로 사는 여자 우리 저희 박재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셨는데 갑자기 촬영하게 됐어요. 갑자기 촬영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 진짜 아무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냥 인사하러 왔다가 촬영하고 가는 촬영 맛집입니다, 저희. 맛있다.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사람북닷컴이라는 회사 운영한 지 한 11년 차 정도 됐고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성장시키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제 처음에 대표님이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선거 관련된 영화 있잖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뒤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주고 이렇게 조력자 역할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랜딩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보고서 이제 이게 영감을 얻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겠다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진짜 현실로 있다고? 네. 근데 그런 일 맞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들 그런 거를 보여지게 세상에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에서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해주시고. 그렇죠. 와, 그러면은 저는 참 요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 브랜딩의 중요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브랜딩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의아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생소했거든요. 생소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어떤 분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그냥 대략적으로 뭐 그런 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4년 정도 매니지먼트 했던 작가님 중에 남인숙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원래도 이제 사실 책을 쓰고 유명한 분이시기는 했지만 이제 보통은 그냥 작가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집에서 혼자 글 쓰고 사회활동이나 외부활동을 전혀 안 하시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모시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저희가 한국 기업에서 이제 단독 기업으로 최초로 이제 북콘서트를 만들어가지고 LA랑 OC 이렇게 두 군데에서 북콘서트 만들어서 케이블을 대표하는 한류 작가라는 이미지 브랜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이제 정기적인 독자들의 팬 모임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기획해가지고 외부 활동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만들어서 또 이제 다양한 인문학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또 방송이라든지 강연 자리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어서 지금은 되게 활발한 유튜버가 되셨고 17만 정도 구독자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되셨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는 집에서 글만 쓰시던 분인데 이분을 세상으로 끌어내주셨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하는 브랜딩 영역이 사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부모교육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딱 만났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 나 EBS 부모에 나가는 게 꿈이에요.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EBS 부모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조금 약간 인지도 있고 자기가 인정받은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을 딱 1시간 생방에 이제 메인에 세우는 것까지 제가 브랜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를 좀 잡고 거기서 목표가 확실히 가려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제가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 지금 탑5 정도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육아에 대해서 뭐 미디어에 타면은 상혼 육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때마다의 이슈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프랑스식 육아가 뭐 이슈가 되고 어떤 때 뭐가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황혼 육아라는 단어가 되게 이슈가 돼서 그거의 사회 문제도 되게 대두가 되고 이런 시기라서 그 황혼 육아라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이분이 나오게끔 모든 SNS에서 이제 키워드를 다 장악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걸 토대로 이제 작은 방송에서부터 출발해서 방송이 섭외가 되기 시작했고 그 작은 방송에서 시작한 그 리뷰를 이제 전부 다시 그 공신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포스팅을 하고 이렇게 재바이럴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구나라는 증명을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분이 진짜 원했던 EBS 부모까지 가서 생방을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저희 대표님이 그 브랜딩도 전문이시지만 마케팅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 주신 뭐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쪽으로도 영향력이 또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진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키워드, 브랜드 할 때 이 키워드를 어떤 거를 해서 계속 이게 노출되게끔 하는 게 저도 책을 딱 준비를 했는데 제목 지을 때 저도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할까를 하다가 저는 이제 건물주 살기로 했다로 했는데 그 키워드 잡는 게 진짜 또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저희 책 제목 잘 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나는 건물주로 살기로 했다. 네. 이제 뭔가 자기의 소망과 니즈가 딱 담겨있는 제목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어떤 공감적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고 건물주라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검색할 때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직설적이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자. 진영쌤도 서마스터가 저 이름 지어줬거든요. 곱창집에서 내가 소주 쌤이 먹다가 뭐야 이랬는데 그냥 쌤으로 해 이렇게 했는데 그치, 그것도 이거 뜬다. 예. 이거 뜬다. 또 친근한 느낌?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마케팅이랑 이제 브랜딩이 뭔지 그거를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 A to Z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의 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계를 해주기도 하고 그 퍼스널 쇼퍼를 붙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한 프로필 사진이나 프로필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시장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의 강자로 만들기 위해서 키워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하다고. 근데 그 키워드 중에도 고객의 사용 언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언어 그리고 이 사람을 섭외하는 입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뭐 강사를 원한다? 그러면 강의를 섭외하는 입장에서의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고객의 사용 언어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 안에서 SNS라든지 다양한 통합 검색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책을 기획해서 컨설팅해서 출판을 한다거나 또는 그 후에 책이 나온 후에 출판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자들의 어떤 매니지먼트라든지 강연 섭외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 핸들링하고 있어요. 전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런 거를 이렇게 능숙하게 브랜딩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 정도 있어봤고요. 13개? 진짜요? 네. 뭐예요? 좀 약간 사기캐 같은 그런.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호주에 한 4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 4년을 살 때 거기 안에서도 제가 하나의 커뮤니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호주 시드니에서 제일 큰 청년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크라인에서 네. 그래서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뭐 네트워크 모임하고 파티하고 네. 같이 거기 안에서 자기개발도 하고 이런 모임들도 운영을 했었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자기의 브랜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맞아요.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기반은 사실 마케팅이고 그 중에서도 글 기반의 블로그 마케팅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제 기존 커리어 중에 이제 블로그 투잡됩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네. 처음 낸 첫 책이고 저는 인맥도 한 명도 없이 진짜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창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고 그때 첫 책으로 이제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됐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값을 올리게 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팬덤들 중에 이제 저와 같이 이런 마케팅의 힘으로 자신을 브랜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고 그분들과 함께 커뮤니티도 운영하면서 재미있게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계신다고 제가 몇 명 정도 계시죠? 제자분들이? 그냥 제가 거쳐간 숫자만 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5만 명 이상은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적어도 강의를 13년 정도 했으니까 네. 아무리 작게 잡아도 5만 명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네. 대표님이 지금 말 한마디면은 한 2,000명의 블로거들이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지금 있으신 분이에요. 진영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어떻게 거기 네, 빌딩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브랜딩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어떤 요즘 사업을 한다든지 맞아요. 어떤 뭐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네. 정말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그 중요하죠. 찾기 전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있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그 시간 단축. 진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더라도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줄이 그냥 막 한 1km 쓰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이 브랜딩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그렇지. 정말 달라고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오늘 한번 그냥 뵈러 왔어요. 한번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기에는 저희 이제 대표님 두 분은 좀 어느 정도 그 브랜딩을 좀 끌어올린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여기서 디벨롭해서 브랜딩을 해야 될 게 더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브랜딩은 이제 끝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우선은 저는 카테고리 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본인의 카테고리 강자라는 건 사실은 이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만드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빌딩 디벨로퍼 할 때 거기서 진영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의 어떤 과정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공신력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 이런 최근에는 저자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이나 팬덤을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수반이 됐을 때 그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검증을 통해 가지고 제가 딱 그냥 그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브랜딩은 나무 그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축해내는 어떤 콘텐츠들이 뿌리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줄기가 만들어지고 SNS 통해서 가지가 쳐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그려지면 그 나무의 크기가 커질수록 나의 브랜드의 파워는 커지겠죠. 근데 그 크기가 커질수록 나무 그늘도 커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무 그늘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나를 본 사람들이. 역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큰일 났네. 이거 초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예술의 전당 가서 공연을 하나 봤는데 선우정아가 부른 곡을 하나 들었어요. 인비저블 트레저라는 곡인데 보이지 않는 보석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뭔가 장점들이 다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투명한 성질이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는 상태다. 근데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을 브랜딩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 남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는 투명한 속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그 투명한 속성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거기에 색깔을 부여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갖추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남들이 바라는 모습에 어떤 중첩되는 거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 브랜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저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자신의 브랜딩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 두드려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아무튼 오늘도 저희 서마사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10편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